네, 화제의 인물, 화제의 소식을 전하는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하게 우리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나와주신 분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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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 기자님, 꽃피는 봄입니다. 날씨는 여전히 춥긴 한데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번 주 날씨를 보면은요, 네. 이게 코트를 입어야 되는지 벗어야 되는지, 예, 우산을 써야 되는지, 저는 엊그저께 비도 맞고 눈도 맞았습니다. 예, 비 올 때 어디 갔다가 나올 때 눈이 와가지고, 예,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어제도 딱 이맘때쯤 비가 왔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비가 없어가지고 좀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벚꽃은 또 피었더라고요. 네. 여의도에서 어제부터 벚꽃 축제가 시작이 됐던데 혹시 기자님은 벚꽃에 얽힌 뭐 재미있는 추억 이야기 없으세요? 엄청 우울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예. 예, 뭐 담당 PD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우울한 얘기인데, 저 학교 다닐 때 네. 당시 여자친구랑 예. 여의도에 벚꽃이 유명한 데가 있다라고만 들었는데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의사당 앞으로 와가지고 네. 이렇게 봤는데 못 찾았어요. 코너만 돌아가면 그 운종로 이제 벚꽃 그 길인데 예. 모르고 남들한테 물어보기도 창피하고, 그때 여자친구랑 야,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밥만 먹고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오른쪽 코너가 돌았으면은 거기였었는데 결국에는 그때 같이 거기를 못 걸어서 그러는지 예. 그 여자친구랑은 바로 헤어졌고요. 예.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재미가 너무 없네요. 너무 없어요. 네. 아무튼 박준식 기자님의 좀 오랜 우울한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아무튼 봄날의 벚꽃은 굉장히 반가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아주 반갑고 유용한 소식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재미는 없지만 상당히 이렇게 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상당히 유익한 정보 하나 갖고 왔고요. 예. 네. 특히 이거는 그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창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 준비하고 계신 분, 그리고 아니면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네. 이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은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드뭅니다. 그쵸. 예, 보통 한 1년에서 3년 사이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대비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고용보험. 예, 그 얘기를 좀 전달할까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고용보험이라고 하면은 직장인들의 전유물 아닙니까? 저희 같은 프리랜서도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네. 이야기인데. 이 몇 년 전만 해도 고용보험이라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만 가입을 하고 혜택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폐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손실이 크다 보니까 네. 예, 작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도입을 해서 그 대상을 확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해서 잠깐 쉰다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를 그만뒀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것처럼 자영업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고용보험을 서비스를 받는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럼 저희 같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자영업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좀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적용되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그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당연히 예.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 자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영업을 하느냐. 그러게요. 1인 기업들.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혼자 직원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도 본인이 근로자이면서 사장이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째랑 둘째를 둘 다 포함하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자영업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겠다라고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사업자 등록증은 반드시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춰야 됩니다. 그 보통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이제 고용보험료를 내주잖아요. 네. 그럼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직접 내야겠네요. 그렇죠. 본인이 내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납입금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뻥튀기에서 매출을 좀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고용보험료도 적게 내고 대신 보험료를 적게 내면은
나중에 당연히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아니면은 혜택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보험료는 자기 본인의 철저하게 선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올 초에 창업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장사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문을 닫았어요. 네. 폐업을 했을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보험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에 어떤 납입 근거가 있고 그 기준이 있어야지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보수는 50%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50%까지. 그러니까 매출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폐업을 하면은 50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기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일에서 180일. 그러니까 석 달에서 6개월치 동안 이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초에 개업을 했는데 6월 달에 망했다. 1년이 안 된 거죠? 예, 1년이 안 됐죠. 예.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이 뭐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적지 않느냐. 적은 게 아니고 못 받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보험료 납입을 1년을 채워야지 그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왜 하냐면은 사실은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일종의 보험 사기. 위장으로. 예. 그 신문에서 가끔 나오는 이게 모럴 해저드. 예. 보험금을 가입을 하고 위장으로 폐업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내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1년 동안의 사업을 영위를 한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해야지 또 본인도 그만큼 사실 보험을 든다는 게 내가 망하려고 보험을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만회가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을 열심히 일을 했다가 그래도 네. 안 됐을 때 정부에서 이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1년의 사업 기간은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쉬운 말로 진짜 망했는지 가짜 망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뭐 CCTV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예. 제일 좋은 거는 CCTV 설치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왜냐면 네. 하루에 내가 100사람이 10사람이 들어오는지 뭐 구두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예. 근데 사실 꼭 그럴 필요 없는 게요. 이 경영을 하다 보면은 어떤 매출 전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긴 거 기록이라든지 하루 매상이라든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증빙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이렇게 소소하게 챙겨놔도 나중에 증빙하는 데는 별반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단 서류로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걸까요? 예. 여기서 조금 또 이제 제외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원래 보험도 그렇잖아요.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뭐 다 가입한다고 그러지만 전화해 보면은 결국에는 특약으로 다 돌리고 다 이렇게 돈을 또 많이 받거든요. 많이 맞아요. 따지죠. 네. 예, 고용보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근데 이거는 자영업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직장인들도 65세 이상이 되면은 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됩니다. 예, 왜냐면은 내가 보험금을 납입하는 기간보다 혜택을 받는 기간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예, 국가 재정에 파탄이 수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자영업자분들도 가입이 안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보험료를 누적하여 3회 이상 체납.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료를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다양한 혜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폐업과 동시에 이제 신청한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외에도 또 어떤 혜택들이 있는 거죠? 이 보험이라는 거는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들어두는 마지막 이제 안전장치입니다. 예. 저희가 자동차 사고 나는 거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지만은 사고가 나지 않기를 사실 바라면서 운전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이 자영업자 보험도 결국에는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기 위한 이 마지막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보험 혜택을 안 받는 게 제일 좋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보험료를 이제 받게 되면은 사실은 이 보험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90일에서 180일 그다음에 자기가 기존에 받던 매출의 50%까지 받는데 금액이 솔직히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지원 제도가 있는데 특히 자영업을 하다가 야, 내가 이 사업은 아닌 것 같다. 다시 내가 이제 임금 근로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다른 쪽으로 한번 방향을 돌려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런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혜택과 지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원의 이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 능력 향상 지원. 이 직무 능력 향상 지원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배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원 규모를 보면은요, 일단 1년간 1년 한도에서 이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네. 이제 지원을 받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절반, 최대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년 가지고는 교육받을 수 있는 게 좀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신 기간은 5년까지 이제 길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창업을 해서 자영업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길이 아니고 내가 뭔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또 다른 창업이나 아니면은 다른 직장으로 다시 한번 직장인이 되고 싶었을 때 그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제 망해도 국가가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인데. 든든하네요. 예. 네. 그런 교육들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또 어떤 교육들이 있어요? 막막합니다. 예를 들면은 흔히 많이 하는 식당 같은 거를 사실 자영업자들이 많이 그쵸.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식당을 하다가 나는 요식업은 마음에 안 들고 나랑 체질이 안 맞는 것 같다. 미용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미용. 예. 그랬을 경우에는 미용 관련 교육 과정이라든지 수강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기술을 더 배우고 싶다. 그럼 마케팅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연 몇 개나 할 수 있나? 13,000개의 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자영업자분들이 가끔 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 창업이나 아니면 가게를 할 때 그냥 돈만 넣고 매장만 차리면 잘 되는 줄 아는데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매장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손님들을 고려한 동선 같은 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매장 연출 뭐 스킬이라든지 뭐 서비스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실제 뭐 세무 회계 같은 거. 사실 이 사장님들이 세무 회계라 그러면은 벌써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머리가 먹먹해지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나이 들어서 창업하시거나 개인 장사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계산기만 두들겨도 복잡한데 컴퓨터로 요즘은 다 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구두로 설명드리는 거는 사실 좀 너무 복잡하고 내용을 전달이 쉽게 안 되는데요. 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가서 이 자영업자 아니면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치면은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별도의 사이트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HRD 넷을 통해서 어떤 훈련 과정을 받을 수가 있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 고지가 돼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3,000여 개나 된다고 하니까 정말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렇게 그러게요. 교육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자영업자가 훈련을 받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교육을 받게 되는지, 뭐 교육을 선택한 후에 선결제 후에 교육을 받는 건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요. 예, 제가 오늘 그래서 기사를 준비하면서 오래간만에 이 HRD 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예, 최근에 또 개편도 되고 상당히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 편하게 해놨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HRD 그 넷 당일 홈페이지를 먼저 찾아가야 되고요.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직무 능력 향상 지원금에 포함되는 훈련 과정을 검색을 하면 됩니다. 예, 과정을 검색을 하면은 이 훈련 과정에 대한 문의와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 왜냐면은 학원이나 학교 다닐 때도 수강 신청을 해야지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 과정을 이제 수강을 하고요. 이 수강 훈련 과정에는 수강료는 개인이 먼저 선 지불을 하고요. 그다음에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는 나중에 정부에서 후정산을 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조금 전에 뭐 80%, 50%, 100%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돌려받는 시스템이네요. 예를 들면 그 연말에 그 연말정산할 때 세금 환급 받을 때 네. 일단 내가 세금을 다 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기 소득의 만큼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것처럼 일단은 교육을 받고 내가 이런 과정에서는 50%를 할인받는다, 뭐 80% 할인받는다는 나중에 정산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됩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들은 이제 훈련 비용 신청을 통해 가지고 이런 증빙이라든지 내가 이런 수강을 했다라는 걸 증빙을 하면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은 이제 물리적으로 되는 이제 훈련 비용 지원이 환급받고 내 통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 서희 씨도 그 인터넷 쇼핑몰에 그 아픈 추억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네, 제가 사실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속이 쓰렸거든요. 이런 제도들이 한 3, 4년 전에 있었더라면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그러게요. 들기도 하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네. 뭐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내 길이 아닌가 하고 갈등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빨리 다른 길을. 다른 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내 길이 어떤 길인지 사실 망했다고 해서 바로 또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직 지원 제도라는 또 서비스를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직 예. 지원이면 뭐 직업을 바꾸거나 뭐 업종을 바꾸는 그런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직업을 전환하는 전직 지원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유용을 하고요. 예,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넓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환급 받는 것처럼 되게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일단 대상자를 보면은요. 당장 폐업을 했거나 물론 조건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분들 기준입니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죠. 예.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폐업이라는 게 사실 오늘 갑자기 하다가 내일 우리 폐업합니다 아니거든요. 예, 동네 다니다 보면 화장품 뭐 폐업 마지막 정리하는 거 보고 한 1년 동안 걸고 있잖아요. 최소한 3개월 이후에는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 예, 그분들이 대상으로 해서 전직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되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네. 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안내가 필요하는데요. 예. 먼저 폐업도 나 장사하다가 안 돼. 그만둘래라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폐업 시 필요한 어떤 세무 절차, 신고 절차,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폐업도 창업과가 똑같이 관할 행정 사무소에 가서 인허가 관련 신청을 해야지 폐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자기가 영업하고 있는 동안에 4대 보험이라든지 기타 보험에 들어있었으면은 이제 그 보험 처리도 같이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폐업 이후에 다른 사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전직을 하고 싶었을 때 혹시 또 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폐업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대부 그런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피플앤 이슈에서는요,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이 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또 다른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박준식 기자님께서도 좀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 주변에 정말 창업 많이 하고요. 정말 본의 아니게 폐업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폐업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영업을 하시는 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말 무모한 일이니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나와 또 내가 책임을 지는 직원들이나 가족들을 위한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꼭 챙겨가지고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피플앤 이슈는요 자영업자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수고해주신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